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정치 지형이 큰 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에 나섭니다. 또한 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대선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따른 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합니다. 최 부총리는 새 정부, 의회 구성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한미 양국 간 협력 채널 가동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 환경이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달 중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가동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고부가 유망업종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도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도심 융합특구가 지정된 광역시는 부산과 대구, 광주를 비롯해 대전, 울산 등 모두 5곳입니다. 올해 4월부터 특구 조성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시행에 이어 이번에는 도심 융합특구 기본계획이 승인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도심 융합특구는 도심의 산업과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혁신 공간을 구축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을 집중시켜 지방 대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의 경우 2030년까지 해운대구 일대의 스마트 선박 개발과 로봇 지능형 기계 분야 제조 혁신 공간을 마련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의 경우 상무지구에 조성해 모빌리티와 의료 디지털 분야 사업을 집중시킵니다. 대구에서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삼성 창조 캠퍼스에 첨단 로봇과 지능형 반도체 산업의 인재 육성 거점으로 조성하고 실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대전에서는 대전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R&D 산업 확산과 UAM 환승체계 구축을, 울산에서는 KTX 울산 역세권과 울산 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와 2차 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 육성이 계획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도심 융합특구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 개발하고 입주기업을 위해 도심 융합특구 내 기업 밀집구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를 뒷받침하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더해 복합 문화공간도 조성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우주에서 찍은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입니다. 공항 내 비행기와 활주로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양궁 경기장, 미국 라스베이거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등 해외 곳곳의 모습이 고화질로 촬영됐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와 도시 건축물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3, 2, 1. 이는 지난 4월 24일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셋 1호가 초기 운영 기간 지구로 보내온 자료입니다. 100kg급 초소형 위성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품질을 자랑합니다. 네온셋 1호는 국내 최초로 양산된 군집위성으로 총 11기 중 첫 번째 위성. 발사 후 반년간의 초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국내외 관심 지역의 고화질 영상을 생산해 국가 안보와 재난 재해 대응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높은 빈도로 정밀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2026년 2에서 6호, 2027년 7에서 11호를 추가로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한편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은 초소형 군집위성 1호의 임무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초소형 군집위성 사업단, 국토위성센터 등 우주기업 전문가 16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살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은 공간에 책상과 모니터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사무실 한편에는 서류 대신 고지서만 잔뜩 쌓여 있어 오랜 시간 비어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 사무실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위한 주소 세탁 장소로 사용된 곳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외 지역에 창업하면 정부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제보를 통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용인, 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 공유 오피스에 주소 세탁한 유튜버와 통신 판매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 허위 신고가 드러난 만큼 사업자를 직권 폐업 조치하고 부당하게 챙긴 감면세액도 모두 추징할 방침입니다. 철저한 사후 관리도 진행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브로커를 통해 연구비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노리는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브로커로 의심되는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했고 타사의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 복제해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자체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인건비를 전액 부인하고 공제세액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공제, 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만큼 엄정한 사후 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 나라의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으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중은 4.8%로 이제 다문화 국가 진입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숫자가 와닿지 않는다면 국내 외국인 수가 대구광역시 주민 수를 웃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유입 흐름은 앞으로 국내 인구 유지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계청은 2042년 한국의 총 인구를 4,963만 명으로 내다봤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이 총 인구 변화가 예상만큼 크지 않은 건데 외국인 유입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꾸준히 80%를 웃도는 반면 내국인은 2022년 70%에서 2042년 55%까지 줄어듭니다. 바꿔 말하면 내국인 어린이와 노인을 부양하는데 이 내국인 청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2022년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41.8명이던 내국인 총 부양비는 2042년 81.8명으로 급등할 전망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는 반면 우리 국민의 인식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100점 만점에 52.27점에 그쳤는데요. 다행인 점은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수용성 점수는 성인보다 20점가량 높았고 또 다문화 수용성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 정책을 펼친 독일은 사회통합수단으로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과 언어교육을 중점 추진하는 중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터키어와 아랍어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은 뜨끈한 가래떡을 즐기는 가래떡데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가래떡을 포함한 다양한 떡을 먹거나 요리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SNS 게시물에 참여 완료라고 쓰면 됩니다. 행사 참여자 가운데 추첨으로 40명을 선정해 우리 품종 쌀 세트, 식량과학원의 팬 상품인 식량이를 증정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농업인의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 1996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했었죠.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서 빼빼로데이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자 2006년 가래떡을 먹는 가래떡데이로 지정해 쌀 소비 촉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오는 11일 우리 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